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사항입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담과 직결됩니다. 그 괴롭힘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고통, 유무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이런 데 위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3조 5항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동성애 독재에 의해서 그걸 조금만 반대하고 비판을 해도 오히려 낙인을 찍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비판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우려. 실제로 그럴까? 지난 2021년 2월 18일 한 공영방송 토론회.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안 시장 후보 발언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안 시장 발언이 혐오 표현이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가 특정 집단 보호를 이유로 제재당한 사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 전부 차별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별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과도한 그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또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표현의 자유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신앙 표현도 차별 예외 사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내 인권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겉모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양심신앙의 반대를 차별로 몰기 때문에 양심신앙의 가치 표현을 막는. 물론 온라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라든지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인터넷, SNS, 언론, 신문, 방송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그리고 종교라는 사이비 이단, 더 나아가서는 종교 인종에 따른 급진적인 이슬람 문제라든지 이런 반대가 다 차별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헌법 20조와 21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 어떻게 하위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앞서는 걸까? 장혜영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3조 1항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24가지 항목. 여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됩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 동성애나 성전환이 예전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대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4장 차별의 구제 제52조 징령 책임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입증 전환 책임, 이 책임은 어떤 의미일까?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다, 손해액이 무엇이다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거를 갖다 거꾸로 해놨습니다.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만 하면은 그 회사는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호주 성차별금지법. 2013년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호주 변호사에게 입증 전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재판을 가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 신청을 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원고가 내가 당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피고 측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그건 어렵죠. 난 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특정 집단 거부 표현 금지와 입증 책임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일까? 그다음에 상대적 인권의 논리는 특정 집단을 죽이신 거예요. 상대적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보편적인 인권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당연히 충돌해요.